두 번째 주제에서는 독일 프로이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이센 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 공화국이 되지 않고 이제 절대 왕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이제 프로이센의 유명한 그 프레드릭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대 왕정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그래서 이제 뭐 대왕이라는 그 칭호를 주고 있는 그런 그 왕인데,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왕은, 본인은 이 백성들을 위한 최고 가는 정복이다.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을 처음에 했었던 사람이 바로 프레이선의 이제 그 프레드릭 2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그 법치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법치에 대해서 몇 주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 의한 법치, 법치 국가, 독일 말로는 레크트 슈타트라고 하는 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크트 슈타트. 이 법치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독일 프로이센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계몽군주로서의 이제 프레드리히 2세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칸트가, 철학자 칸트가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서로 같은 시대니까 이런 지성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서로 통했겠죠. 그 유명한 칸트의 정언명령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정언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한 보편적인 법의 원리가 되게 행동하라.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그 주변 여건, 나만이 알고 있는 여건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남들보다 남들이 못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보편적인 법의 원리가 되게 행동하라. 이게 정원 명령의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목적으로서 대우하도록 행동하라. 이것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어보신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동하라. 이것이 정언 명령입니다. 에, 이 정언 명령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그 법치 개념, 원래 칸트는 철학자니까 도덕 철학자로서 도덕의 일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세운 거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법치의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한명령, 요거는 일반 윤리하고 이제 법치의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보편적인 법의 원리가 될 수 있게 행동을 하라. 이게 법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의 그 얘기지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산다라면은 법치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해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프로시아, 프로이센이 이제 1701년서부터 1918년까지 이제 존속을 하죠. 1차 대전 그 당시까지 존속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이센이 성문법, 법의 성문화를, 그런 그 흐름, 이거를 이제 에, 확고하게 주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보통법, 영국은 불문법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떤 그 법의
그런 정신들이 있고, 판사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판사가 판결로서 이런 그 케이스, 이런 그 사례들을 갖다 쌓아 나가고 하면서 이제 법을 재발견하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은 이 모든 법을 갖다가 성문화를 해가지고 체계 있게 이렇게 법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법전을 완비한다. 성문화. 그래서 우리는 법전을 완비하는 이 성문화가 그러면 이 불문법하고 어떻게 이제 봤을 때 이것이 훨씬 우월한 것이냐, 어떤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것이 훨씬 나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전이 완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의 어떤 전통, 자유를 존중하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에다가 덜렁 성문법, 법전을 갖다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갖다가 던져준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 법치의 그 정신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전통, 그 사회의 뿌리 깊은 어떤 정신적인 멘탈 밸류, 정신적인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 있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법전이 완비가 돼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죠. 이와 같이 관습법은 어떤 그런 자유의 전통이 전제가 되면은 이것이 관습법, 불문법이 됐든 또는 뭐 성문법이 됐든 이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통이 없는 사회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문법에 비해서 독일식의 성문법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 기여를 했느냐면은 우선 그 법률 불소급의 원칙, 뭐 어떤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적용을 한다라든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급 적용한다. 이와 같이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그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건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현대 법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것이 성문법이 있음으로써 에, 법에도 없는, 그런데 이제 죄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문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통제라고 하는 그 흐름에 기여를 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법률 체계를 이렇게 체계 있게 구축을 한 독일 프로이센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행동 규칙으로서의 그 법이라기보다도 이 정부 관료 조직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쭉 정리한 행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법 체계가 완비가 되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법이 국민의 자유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체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행정법원이라고 하는 행정법을 집행을 할 때 이것이 국민들의 자유에 어떤 손상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심의하는, 판결하는 그런 법원으로서 일반 법원하고 이제 별도로 행정법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한 것이 이 독일 사람이라는 것이죠. 독일 사람들.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 이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이 자유에 기여를 했는 그 부분이 이제 이거를 법치국가라고 하는 오늘의 그 주제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행정법을 체계화해가지고 법전으로 만든 거, 이것이 국민의 어떤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 하는 것을 에, 판결할 수 있는 별도의 그 행정 법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반 판사는 기존의 어떤 형법을 다룬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민법, 어떤 그동안의 이 정의의 어떤 행동 규칙,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그 행동 규칙을 다루는 그러한 그 민법의 어떤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난리지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행정부의 업무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행정법이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잡다하죠.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의 이 조직 체계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행정상의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이 행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 경찰의 그 행동이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토지 수용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행정부의 어떤 조직 구조하고 관련된 그 업무하고 관련된 그 모든 일이 전부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하면은 민법전이 따로 있고 형사법 하면 형사법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행정법전은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부의 모든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규칙들 이 전체를 총칭해 가지고 이제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의 자유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다뤄왔었던 어떤 행동 규칙에 대한 이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그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그 부분이 많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 별도의 법원, 행정법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독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법원의 필요성, 이와 같이 전문성도 다르고 순수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 그 정부의 어떤 업무하고 관련된 일하고 관련된 그러한 그 특수한 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행정법원은 극히 최근에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1860년대, 70년대, 뭐 100여 년 전에 이런 역사가 굉장히 짧은 것이죠. 다른 법에 비해서. 이러한 그 내용인데 이런 행정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하는 그 법의 지배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정의로운 행동 규칙으로서의 법, 오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 전통, 이런 그 행동의 규칙, 이런 것이 오랜 세월에 거쳐가지고 이제 그 흘러왔는데 그걸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행정 조직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조직법, 에,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행정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엄밀하게 보자면은 법이 아니고 이건 일종의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법은 그 에, 진화론적인 제도가 자꾸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는 그런 그 성격의 아주 그 엄밀한 순수한 의미의 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행정법은 행정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조직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업무 이거를 정의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업무가 당연히 국민 생활에 직결이 되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바로 직결됐을 때 이것이 국민의 자유를 혹시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판결을 할 그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바로 행정법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법에 의한 지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것이 하이크의 이제 설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체 완성 이거를 바로 독일 사람들이 1800년대에 이제 했다. 그러나 이제 하이크의 설명을 보자면은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법치를 완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커다란 기여가 되는 거는 이제 분명한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향이 그때 이제 생겼느냐면은, 아,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나치, 이제 1910년 뭐 1920년대 이런 시대로 이제 한 걸음만 또 들어오게 되면은 벌써 이제 나치의 어떤 국가 사회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럽 대륙에 이런 그 모태가 됐던 것이 어떤 사회주의, 국민의 복지 문제, 이것이 부각이 되는 그런 그 분위기로 유럽 대륙이 흘러가면서 이런 그 원래 이,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독일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 원래 이상이 추구를 했던 그런 방향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치의 이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커다란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했던 그 주제는 미국, 영국식의 어떤 법치하고는 달리 이 행정 조직하고 관련된 그러한 국가 권력에 의한 그 행정법, 이것이 이제 국민의 생활하고 직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독일에서 이제 법치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